빨간색으로 변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약간 이런 무늬죠. 본 것과 안 본 것의 차이는 확실히 있겠죠. 안녕하세요, 오무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광어 다운샷 낚시에서 정말 모든 분들이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어초입니다. 저도 사실 알면 할수록 어려운 게 어초인데요. 제가 만약에 진작에 이 영상을 봤다면 어땠을까? 최소한 몇백 개의 봉돌은 덜 날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친한 선장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했던 적이 있어요. 선장님, 저는 왜 어초가 알면 할수록 어렵죠? 라고요. 그때 선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건 원부자님이 선장을 못 믿어서 그래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한 대 맞은 느낌이었고 굉장히 많이 와 닿았죠. 왜냐, 우리가 어초를 탈 때 선장님들이 뭐 4바퀴 감으세요, 5바퀴 감으세요 이러잖아요. 저번에 릴 사용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릴이 사람마다 기어비가 다 다르고 스풀에 감겨져 있는 그 양이 다른데 어떻게 4바퀴가 똑같은 길이가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남들보다 더 잡기 위해서 최대한 어초를 찍으려고 바닥을 계속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어초에 채비가 걸리는 상황이 오게 됐던 거죠. 낚시를 좀 어느 정도 하게 되면서 더더욱 그렇게 되고, 그럴수록 바닥에 걸리는 횟수는 늘어났던 겁니다. 어초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또 뭐 어초? 제일 처음 어초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풀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저는 그때 진짜 풀인 줄 알았어요, 처음 들었을 때. 뭐 아무튼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수중 인공 어초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나오고, 거기에다가 광어가 먹이 사냥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어초 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름 어렵게 구했습니다. 이 영상은 일본의 스쿠버 분께서 촬영을 하신 건데요. 안 되는 일본어 실력으로 구글 번역기 돌려가면서 혹시라도 이제 신뢰가 되는 단어는 없는지 일본어 잘하는 친구한테 자문을 얻어가면서 아주 신중하게 그 스쿠버 분께 여쭤봤죠. 이 영상을 저희 채널에서 어초 낚시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면 저를 포함해서 어초 낚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낚시인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 오염도 조금은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이 영상을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이 영상 사용을 허락해 주신 보미즘 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 영상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어초 영상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만 제가 1인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뭐 영상 찍고 편집하고 사이트 운영도 해야 되고 신제품 개발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주 영상을 업로드 못 해드리는 점 정말 너무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깨알 홍보 좀 하자면 광어 낚시에 아주 신박한 아이템이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기대하셔도 좋고요. 제가 수차례 필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정말 200% 만족이었고요. 저희 구독자분들께 제일 먼저 선을 보이고 체험단 및 뭐 네이밍 공모 같은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런 기특한 점을 헤아리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상을 보실 텐데요. 보시면서 이제 관전 포인트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광어가 은신해 있는 곳의 위치를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색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물색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이 영상은 그렇지만 제가 앞으로 이제 다른 올려드릴 영상들은 안 그런 영상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우리가 낚시를 갔을 때 비록 배 위에서밖에 못 보긴 하지만 물색에 따라서 이제 물속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웜이 뭐 어떻게 보여지겠구나 하는 상상을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광어가 사냥할 때의 모습, 특히 이제 점프할 때 높이, 결국은 그게 우리가 맞춰야 되는 단차잖아요. 뭐 그런 부분. 마지막으로 어초의 모양, 뭐 이런 정도를 눈여겨 보시면 낚시를 가서 어초를 탈 때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상 중간중간에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도 좀 드려보고,
사냥 장면은 슬로우 비디오로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어가 이렇게 돌에 이제 위에서 사냥을 하려고 물고기들이 지나가는 걸 딱 눈으로 보면서 이제 사냥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재밌는 게 광어가 이렇게 몸을 구부리잖아요. 점프 자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이 스쿠버 분께서 앵글을 뒤로 쫙 가져갑니다. 왜냐면 사냥하는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서. 이미 이분은 아시는 거예요. 뭘 아냐면 광어가 사냥하기 전에 몸을 이렇게 구부린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리고 사냥을 하고 이쪽에서 한번 사냥을 더 하게 됩니다. 이동 중에서도 사냥을 한다는 거. 일단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슬로우 비디오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하는 높이가 대략 한 6, 70cm 정도 돼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유턴을 해서 다른 놈을 하나를 더 잡아먹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오리를 만나니까 살짝 피해주고, 그리고 다시 딱 앉으면서 이제 보호색을 띠게 되는 거죠. 다시 뭐 완벽히 뭐 숨기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흰색 반점들이 선명하게 나타나면서 그래도 잘 숨긴 것 같아요. 스쿠버가 다가가니까 도망가긴커녕 뭐 내 사냥하는데 방해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다른 데 가서 사냥을 하려고 딱 어초 위로 올라타죠. 이 부분이 사실 저는 보면서 좀 놀랐던 부분인데, 어초 위에서 사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호색을 띄진 못했지만 이 올라타자마자 색깔 보호색 변하는 거 보세요. 지금도 몸을 이렇게 구부리는 게 사냥감이 이제 주위에 있었어요. 이런 베이트들이 요 앞에 계속 알짱알짱 거리니까 그 걔네들을 사냥을 하려고 처음에 폼을 딱 잡았다가 그리고 다시 몸을 피죠.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고 나서 잠시 후에 또 이제 사냥을 하게 되죠. 와, 정말 이런 영상이 찍혔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배 위에서 어초를 탈 때 보면 예전에 이제 바닥을 그 어초가 지났나 안 지났나를 확인하려고 봉돌들을 이렇게 톡톡 찍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런 구멍 사이로 내 채비가 딱 내려가니까 어초가 끝났다고 착각을 해갖고선 끌었던 적이 있죠. 근데 결국은 그게 바닥이 아니었던 거예요. 요런 속,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요 주위에 이런 구멍들, 틈 사이에 내 채비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바늘 이런 데 껴버리면 진짜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냥 계속 보시죠. 색깔은 뭐 빨간색으로 변할 수는 없었지만 약간 이건 무늬죠. 보세요 지금. 이것도 좀 슬로우 비디오로 한번 돌려볼게요. 몸을 둥그렇게 말죠. 점프 동작.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요쯤이 아니었나 싶은데, 요 위쯤에 있는 먹이를 먹은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요거 예. 지금 이 영상도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채비가 말이에요. 이런 데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꺼냅니까? 사실 봉돌 같은 게 이렇게 살짝 닿았다가 이제 덜그럭 거리면서 빠져나올 수 있겠지만 바늘이나 이런 게 걸려버리면 진짜 답이 없는 거거든요.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찍으신 분도 대단하고, 이런 영상을 진짜 카메라에 담고 우리가 이제 어초 낚시를 하는데 이 영상을 봤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어초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시고, 광어가 어초 근처에서 이제 먹이 사냥하는 걸 보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근데 문제는 영상에서 보신 어초는 일본이라는 거죠. 저희가 낚시하는 서해 바다 쪽의 어초도 이렇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제가 듣기로는 요즘에는 어초를 전부 철제로 만든다고 합니다. 콘크리트에서 이제 유해 성분이 나와서 바닷속을 오염시킨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반면 이제 철제로 만든 어초는 녹이 슬어서 분해가 되고 그렇게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면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어초를 어떻게 타고 넘어야 하는지를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조류와 라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배가 흐르는 방향은 라인의 방향으로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 채비를 최대한 어초 근처에서 들어 올려야 어초 주변에 살고 있는 광어들한테 입질을 받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광어들은 어초 안에 살진 않아요. 왜?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어초 안쪽에서는 점프를 해서 먹이 사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작은 베이트 피쉬들이 어초에 모여 살면서 이제 뭐 들락날락 거리기 때문에 어초 인근에서 사냥을 하는 거죠. 그럼 배가 흐르는 방향, 뭐 예를 들어서 앞부분부터 포인트에 들어간다 가정을 하면 맨 앞사람을 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어초에 채비가 닿았던 라인이 쓸리는 걸 느끼고 감아들이던 뭐 채비가 터지던 어쨌든 그게 신호니까요. 어초를 탈 때는요, 조류가 쓸 때는 어초를 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밑걸림이 너무 심하기도 하고 채비가 어초 위를 휙 하고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면 입질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럼 1노트 이하일 때 어초를 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포인트에 먼저 진입하는 사람을 보고 내 위치에 따라서 내 채비가 어느 정도에 있겠다를 예상하면서 내 채비를 어초 높이만큼 감아 올려야 되는 거죠. 속도는 대략 성인 남성이 좀 느긋하게 걷는 정도의 속도라고 보면 맞지 않을까요? 그럼 내 채비부터 포인트에 들어가는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는 라인으로 어초를 느껴야 됩니다. 라인은 일자인 상태가 아니잖아요. 배가 흐르면서 라인은 자연스럽게 사선이 지게 되고 그 라인이 먼저 어초에 닿게 되는 거죠. 그 느낌은 옆 사람과 라인이 쓸릴 때와 좀 비슷한데요. 전기가 오는 느낌과 비슷하죠. 그건 저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라인이 어초에 닿았다는 걸 딱 느끼게 되면 선장님이 얘기해 준 어초의 높이만큼 얼른 채비를 감아 올려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그게 어려울 것 같으면 처음부터 어초 높이만큼 감아 올려서 어초에 진입을 해야 되는 거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광어가 어초 위에서도 보호색을 띠면서 은신해 있는 걸 보셨잖아요. 그죠? 저도 사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는 있지만 어초에서 정말 많은 봉돌들을 수장시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하지만 이 영상을 보게 된 이후로는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략적인 이 바닷속의 그림이 좀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선장님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릴 수 있겠죠. 몇 바퀴 가마라가 아닌 어초 높이를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요청, 그리고 어초가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 등을 방송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 등이죠.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이렇게 알고도 어려운 게 어초입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건 본 것과 안 본 것의 차이는 확실히 있겠죠. 다음 영상이 될지는 약속은 못 드리겠지만 어초 영상이 몇 편이 더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